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게 뭐지? 소셜. 이거 소셜 라이브. 뭐 얘기한다고 해서 소셜 라이브. 이거 들고 우리 엘리베이터 타고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소셜 라이브로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심수미고요. 네, 저는 이가혁입니다. 오늘 저희 나온 데가 어딘가요? 네, 여기는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 DDP입니다. 여기가 이제 남북 정상회담 평양 이 서울 프레스센터가 설치된 곳인데요. 일단 안으로 이따가 들어가면서 내부까지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천천히 좀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좀 미래 도시 같은 그런 외관하고 저희 이제 이 미래 지향적인 이 지금 현재 이벤트하고 굉장히 좀 잘 어울리는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바닥에 보시면 이게 파란색 띠가 둘러져 있어요. 저쪽에 지하철역에서부터 이곳 프레스센터까지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고 잘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또 곳곳에 보시면 치안 유지를 위해서 경찰도 많이 깔려 있고 네. 또 안내 요원도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금도 이렇게 이 줄만 따라가면 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안에 또 굉장히 큰 규모의 약 한 2,700여 명의 지금 취재진이 다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안에 들어가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그 전에 지금 심수미 기자가 들고 있는 방금 들어온 따끈따끈한 소식부터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소식인가요? 네, 오전에 많이들 지켜보셨겠지만 사실 남북 두 정상 간의 이 군사 분야 합의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요지는 이 전쟁 위험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라는 부분인데 보시면 지금 여기 DMZ 내에 11개의 초소를 일단 순차적으로 공동으로 없애겠다라는 것이 발표가 됐고요. 또 한 가지 대표적인 이 JSA 내에서 그동안은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무기를 좀 들고 있었는데 그런 무기들 다 없이 이제 35명, 남북 35명이 공동으로 이 JSA를 좀 경비를 하겠다.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이 남북의 허리 부분에서 모두 다 적대 행위를 좀 중단하겠다. 이런 것도 좀 발표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녁에 저희 뉴스룸에서 좀 심층적으로 보도를 해드릴 텐데 일단 매일 사실 어제부터 뉴스마다 가장 평양 소식이 가장 빠르게 들어오는 이곳 DDP에서 기자들이 많이 현장 연결을 하기 때문에 이곳 구석구석을 일단은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쪽에 보시면 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때 당시 두 정상이 담소를 나누었던 이 평화의 다리를 재현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한번 좀 지켜보시겠습니까? 네, 이 도보다리를 그대로 재현해 놓은 건데요. 여기가 이제 일종의 포토 스팟이 돼서 많은 시민들이 이쪽으로 찾아와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면서 사진을 찍고 또 이 사진을 바로 옆에서 인화를 해주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테이블이 갖춰져 있고요. 실제로 4월 27일 당시 1차 판문점 남북 회담 때 양 정상이 앉아서 담소를 나눴죠. 아무런 배석자 없이 해서 굉장히 파격적인, 그리고 그때 어떤 대화가 나왔는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저희 이곳 담당자 한 분 좀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오늘 이곳은 좀 어떤 장소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이거는 일종의 이제 사진이나 이벤트 하는 장소인데요. 그 첫 번째 회담 때 도보다리 회담 장면이 되게 명장면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남북 관계의 시작이었고 그 시작을 좀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좀 뭐 사람들 반응은 좀 어떤가요? 네, 그 많은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시고요. 또 아침에 오전 같은 경우에는 그 중학생들 여기 견학 갔을 때 그 취지 설명해주고 얘기하니까 좀 많이 찍고 갔습니다. 외신 기자들도 좀 많이 찍나요? 네, 외신 기자들도 이게 장면 자체가 되게 흥미로운 장면이었기 때문에 여기 그러니까 자기네들 일종의 그 기념 사진으로 많이 찍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중요한 건 무료입니다. 무료 기념 사진 인화라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것 같고요. 한번 심 기자도 앉아 보실까요? 네. 사실은 뭐 의자는 네. 평소 카페 같은 데 앉는 의자랑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이게 재현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한번 이쪽 들르실 일이 있으시면 한번 이렇게 찍어보는 것도, 판문점 아직은 우리가 갈 수 없으니까. 네, 그렇죠. 확실히 아까 외신 기자도 저희가 질문을 드렸지만 이곳에 지금 한 몇 명 정도의 기자들이 모여 있나요? 네, 안쪽에 28개 나라에서 한 200여 개 언론사 소속 460여 명 정도의 외신 기자가 있고요. 국내 기자까지 포함하면 2,700여 명이 안쪽에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안에 약간 물론 안에서도 또 이각 기자 구체적으로 좀 보여드릴 텐데 대략적으로 좀 보시면
이 한 세 블럭 정도를 국내 기자들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요 한 블럭 정도를 외신 기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요 뒷부분에는 이제 방송 스튜디오들이 다 있어가지고 저희 JTBC뿐만 아니라 뭐 각종 언론사 그리고 뭐 CNN 등 해외 외신들이 생중계로 이 현장의 모습을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쪽에는 지금 저희 그 기자실로 들어가 볼게요. 이곳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모여 있는 만큼 이 프레스 미리 신청한 프레스증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 보시면 요즘 메르스가 워낙 좀 위험하기 때문에 이 손 소독제도 구비가 되어 있고 이 안쪽에 의무실도 있고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몸 수색을 잘 받아야 됩니다. 짐 검색도 받아야 되는데요. 제 지금 여기 프레스에 보면 제 사진이 있잖아요. 들어갈 때마다 제 얼굴과 함께 사진이 대조가 됩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지금 제 갖고 있었던 짐들을 이렇게 수거함에 놓고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사실은 이것도 놔야 되는 거죠? 네. 네, 원래는 마이크도 이렇게 좀 안에 놔야 되는데 들어오세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몸 수색을 받고 기자실 안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안에서는 신진 기자가 이가혁 기자와 함께 내부 사정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카메라 기자는 이제 몸 수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카메라로 전환해서 저희가 안쪽을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진 기자와 함께 나와 있습니다. 인사. 네, 안녕하세요. 예, 신진 기자입니다. 네, 이곳이 이제 내부입니다. 이쪽으로 이 정상회담 소식이 가장 빨리 들어오는데요. 네,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저쪽 편을 보시면요. 이제 기자실로 들어가기 이전에 부스들이 쫙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거냐면요. 이 안내원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파악해본 결과 뭐 국방부나 통일부, 외교부 같은 정부 부처들의 관계자들, 특히 차관이나 어떤 고위급 국장 등 고위급들 이 북핵 문제나 정책을 다루는 분들이 지금 와 계신데 와 있는데. 예, 왜냐면은 이곳이 가장 정보가 빨리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도 여기서밖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바로바로 정보를 받고 기자들과 소통을 하고 이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든 정보력이 집중돼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들어가시기 전에 한 번 더 보시면요, 이렇게 내외신 좌석 배치도가 있습니다. 이 들어가면은 쭉 좌석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배치표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곳이 굉장히 이제 한양도성으로 연결되는 또 유적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외신들을 대상으로 한 것 같은데 관광 안내도 투어 신청서 이런 것도 놓여져 있습니다. 네. 이제 빨리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 들어갈까요? 보겠습니다. 네. 예. 지금 밖에서 아까 그 배치도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좁아 보였겠지만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넓은 공간입니다. 총 한 2,700여 명이 자리하고 있고 지금 앞으로 보시면 각 방송사들이 부스를 배정받아서 뉴스 중계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뭐 각 방송 실제 들어간 곳도 있고 아니면 중계 준비를 하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TV로 보는 화면은 바로 이렇게 기자들이 책상에 앉아서 중계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진 기자도 중계를 했죠? 네, 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저도 아직 안 했는데 내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살짝 올라가시면 여기 JTBC 부스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계단이 있어서 조심해서 올라가시면요. 한번 끝까지 올라가 볼까요? 이렇게 카메라가 고정돼서 설치가 돼 있고 테이블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기자가 앉아서 중계를 하게 되고 그 뒤로는 여기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면 노트북 책상이 약 900석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 큰 스크린이 있는 게 특징적인데 이 스크린은 평양에서 들어온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송이 됩니다. 지금 이해찬 민주당 대표 평양에서 인터뷰한 영상이 지금 계속 전송이 되고 있는데 바로 이곳에서 가장 먼저 재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 영상이 나오지 않을 때는 그냥 파란 벽입니다. 근데 이제 영상이 생중계될 때마다 나오고 그거를 기자들이 곧바로 받아서 이제 시청자분들께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공간을 보시면 한 번 더 비춰주시면 저쪽에 이제 기자들이 빽빽하게 앉아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여기 지금 2,700명 정도가 등록을 했다고 하고 그 중에 한 4분의 1 정도가 외신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외신의 비율이 높은 걸로 이제 보이는데 이 남북 문제가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 구조가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선배님? 이 DDP라는 공간이 보시면 이 천정이나 이 벽면 같은 것들이 좀 곡선으로 되어 있고 이런 그 미래형 이 건축물이기 때문에
또 이 DDP를 또 외신들에게 소개하는 의미에서 프레스 센터로 선정을 했다고 그렇게 청와대는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1차 때 4월 때는 고향 일산 킨텍스에서 했었죠. 그때도 넓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지금 다시 조심해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면 이쪽에는 피스 뉴 퓨처리라고 해서 그 조형물이 이번 3차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바라는 의미의 조형물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조금 더 안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저쪽에는 유럽의 스카이 뉴스라는 곳에서 지금 중계를 하고 있고요. 스카이뉴스는 예전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이제 폭파하던 당시에 현장에 갔던 이 외신, 영국 외신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오늘도 와서 역시나 취재를 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살짝 좀 복잡한 곳이라 저희가 좀 주춤주춤 영상이 좀 흔들리도록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쪽 왼쪽으로 카메라 왼쪽으로 CNN이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CNN 유명한 그 서울 폴라 행콕 특파원도 보이죠. 그리고 이쪽은 이제 일본 언론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TBS 일본 이렇게 해서 중계를 여기서도 실시간으로 자국으로 이 남북 정상회담 소식을 전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곳에 있으면 기자들의 그 반응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외신 기자들의 반응이 좀 빠르고 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도 좀 탄성이 나오기도 했고요. 맞죠, 선배? 두번 탄성. 그때 탄성이 났고 김정은 위원장 직접 빠른 시일 내에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했을 때 와우 한 번 나왔고 네, 맞습니다. 두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발표를 할 때 그 빠른 시일이라는 것이 큰일이 아니면 올해 아니다라고 했을 때 또 와우라고 두 번 탄식이 나왔습니다. 네, 이 신문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신문을 제가 왜 계속 들고 있었냐면요. 제가 오늘 일면에 어떤 사진이 일면을 장식할까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렇게 카퍼레이드를 하는 장면이 이제 모든 신문에 거의 일면을 장식했던 걸로 이제 보이고요. 네. 그래서 한번 제가 들고 근데 보니까 와봤습니다. 한 주요 일간지 한 8개 정도를 확인해 보니까 다 이 사진이에요. 크기는 다르지만 한겨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면으로 실었고 또 뭐 경향신문도 이렇게 전면으로 실었던 걸 볼 수가 있고요. 예. 네. 이런 식으로 일부 신문들은 작게는 다뤘지만 이 사진이 아마 가장 베스트샷이었나 봐요. 똑같이 이거를 다뤘던. 보입니다. 다만 조금 오늘은 약간 좀 4월과 분위기와는 다른 게 조금 침착한 분위기도 사실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선배. 이번 만남은 이제 만남 자체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야 하는 되게 무거운 과제가 있었기 때문에 기자들도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좀 더 귀를 기울이지 않았나. 그래서 약간은 차분한 그런 모습이기는 합니다. 네. 예. 사실 뭐 지금 저쪽 영상을 한번 비춰주시죠. 지금 이렇게 스크린으로 저희도 지금 이거는 처음 보는 영상이에요. 계속해서 일부 일정은 라이브로 생중계로 이 영상을 통해서 송출이 되고요. 그건 시청자 여러분들도 바로바로 TV를 통해서 라이브로 또 역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녹화된 영상은 이거는 오전에 3당 대표가 김영남 위원장을 만나는 지금 그 모습인데 이것도 지금 이제 새롭게 들어온 녹화 영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 볼 수가 있고 기자들이 모두 평양으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서 보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실 새로 공개되는 장면들도 많았습니다. 백화원 초대소 같은 경우에도 리모델링한 후의 모습은 그동안 공개가 많이 되지 않았고 노동당 청사의 아주 내부 본부의 내부 모습 같은 경우도 처음 공개가 됐는데 그때마다 이제 저희는 굉장히 긴장한 마음으로 그 내용을 좀 전달을 하고 또 이제 파악도 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오늘 뭐 북핵 비핵화 뭐 이런 거 또 오늘 어떤 뭐 협의가 나왔는지 이런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다가 그런 것들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진 뉴스 특보와 또 저녁 8시에 저희 JTBC 뉴스룸 등을 통해서 자세히 정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이 메인 프레스 센터의 분위기를 전달해 드리는데 좀 그러니까 뒷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저희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가 공식 명칭이요 서울 프레스 센터입니다. 왜냐면 평양에도 지금 프레스센터가 하나 있잖아요. 네, 평양으로 떠난 일부 기자들, 대표로 취재하러 간 그 일부 기자들이 거기 평양 프레스센터, 그리고 여기는 서울 프레스센터입니다. 그런데 여기 서울에서도 평양의 정보가 가장 빨리 모이는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곧 서울과 평양의 어떤 연결고리라고 할까요? 네, 뭐 약간 그 매트릭스 영화 이런 데서 보면 뭐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신진 기자는 계속 취재를 하면서 1차 때도 취재를 했었죠. 킨텍스 1차 때는 안 했군요. 오늘 이렇게 좀 대규모의 취재하는 건 기자 개인으로서도 상당히 좀 흥미로운 건데 좀 어때요? 어떻게 있어 보니까? 네, 뭐
흥미롭기도 하지만 사실 저희가 또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을 해드려야 하는 만큼 무겁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들어오는 내용이 가장 빠른데 그 내용이 저희를 거쳐서 나가는 만큼 정확해야 되고 또 빨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곳에도 긴장감이 가장 큽니다. 이곳의 분위기에서 뭐 어떤 감성이 가장 비중이 크냐라고 한다면 모든 기자들이 다 긴장감과 그런 무거움이 좀 집중이 돼 있고요. 그만큼 저희가 좀 열심히 내용을 또 앞으로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사실 저희가 저쪽에 가면은 그 이슬람 국가에서 온 기자들을 위해서 기도실도 있고요. 또 뭐 프린터기를 쓸 수 있는 비즈니스 라운지도 있고 또 인터뷰룸도 있고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좀 동선이 멀고 길어서 보여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지금 이쪽으로 한번 둘러서 보여주시죠. 이제 카메라도 있고요. 저쪽 뉴스 부스도 보이고 또 저쪽으로 쭉 앉아서 언론사별로 기자들이 노트북으로 지금 영상을 뭐 워딩을 받아 적거나 이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신지 기자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랜만에 소셜 라이브 페이스북 유저분들 만나 뵀는데 아마 10월부터는 더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저희가 뭐 24시간 뉴스 체제를 온라인을 통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기대를 해주시고요. 이곳 2018 남북 정상회담 평양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저는 이가혁이었고요. 네, 저는 신진이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시민들에게 보여줬던 90도 폴더 인사를 하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배신하자고